안녕하세요. 421기 정정아입니다. 심한 눈보라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지하철역 안에 몸을 숨긴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브라이트 사이드라는 제목처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인물을 넣고 싶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결말을 맺기보다는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차를 마시고 노래를 즐기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에 가재도구나 가정에서 쓰일 법한 가구들을 들여놓고 피신처로 사용한다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소는 지하철역과 브로드웨이로 정했습니다. 간단한 박스 모델링으로 배치를 다 해두고 그 후에 디테일하게 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잡은 후에는 뒤에 잘 보이지 않거나 포커스가 나가는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간단하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모델링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불린으로 뚫어주거나 컴바인으로 합쳐주고 그리고 리토폴로지로 선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차나 철망에 붙어있는 작은 눈송이들은 일일이 모델링하는 게 힘들어서 에미트 프롬 오브젝트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파티클을 폴리곤으로 변환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쌓여있는 눈 같은 경우에는 눈의 질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지브러시에서 알파를 찍고 그걸 디스로 추출한 후에 적용시켜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던 물건들이다 보니까 먼지를 쌓고 자연스럽게 더티를 입혀주는 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텍스처링을 할 때는 레퍼런스를 많이 참고하지 않아 그냥 서브스탠스에서 스마트 마스크를 무작정 올려버렸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고 CGT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나중에 컨펌을 받고 그게 잘못된 방식이라는 걸 깨닫고 대폭 수정해 주었습니다. 재질마다 스크래치나 더티, 녹스는 게 다 다르게 생기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최대한 많이 찾아놓고 가장 비슷하게 작업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고나 알파 맵을 만들 때뿐만 아니라 서브스탠스에서 뽑은 맵을 수정할 때도 포토샵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위에 눈을 올릴 때 그냥 흰색으로 깔아버리면 오브젝트와 눈의 경계면 사이가 굉장히 어색해지기 때문에 오퍼서티 맵을 사용해서 그 경계면을 자연스럽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라이팅은 돔라이트와 선라이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바깥 거리의 맑은 날씨를 보여주는 씬에서는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제가 원하는 특정 그림자를 보여주고 싶어서 선라이트를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눈보라가 치는 외부 씬 같은 경우에는 돔라이트에 어두운 색상을 넣어서 지하철역에 시선이 가게 하고 싶어서 역에서 새어나오는 빛은 스피어 라이트와 렉트 라이트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제일 까다로웠던 라이트는 지하철 내부 씬이었는데 특정 부분에만 빛이 닿게 하고 싶은데 자꾸 여러 군데 빛이 묻어나와서 라이트 링크를 사용해줘서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에만 빛이 닿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과 파랑, 초록, 보색 대비 라이트를 사용해서 공간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밝은 부분에는 노란색 그리고 어둡게 눌러주는 부분에는 파란색 빛이 맺힐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지하철 내부 씬에서는 인물 앞에 모닥불이 있기 때문에 불의 특성상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닌 화력이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하는 부분을 라이트 인텐시티 조절을 통해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야 내에서 라이트에 키를 주다가 계속 렌더하면서 확인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누크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EXR로 한 장을 뽑은 후에 라이트 믹스에서 라이트별로 인텐시티 조절을 하면서 kit값을 누크에서 주고 그렇게 했더니 확실히 마야 내에서 했던 것보다 시간이 현저히 줄고 보다 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누크로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라이트의 인텐시티가 정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누크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마야에서 모든 걸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렌더 세팅 값을 아무리 올려도 잡히지 않는 플리커 이슈도 누크에서 진행해 주었습니다. 3D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어서 애니메이션 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우연히 VFX를 전공하신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CG의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VFX에 대해 더 깊고 다양하게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에 찾아보다가 SF 필름스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선생님께서 꼼꼼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이곳에서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보고 배울 것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퀄리티에 뒷받침되는 선생님들의 꼼꼼한 피드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주관적인 판단이 앞서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선생님들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열리는 다양한 세미나도 SF 필름스쿨의 장점입니다. 캐나다 현업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피드백도 해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이든 서울이든 카페라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람들의 작업 과정이나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알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졸업하신 분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마련되기 때문에 얻어갈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습니다. 저에게 SF 필름스쿨은 졸업 후에 길을 잃고 있다가 다시 마음을 잡고 작품을 만들어보자 라고 다짐하게 해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포트폴리오반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왔는데 모르는 걸 물어보면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도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서로 도움을 주려는 모습에서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습니다. 중간중간 작품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고 막혔던 적이 많았는데 선생님들께서 함께 고민해주시고 피드백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무사히 끝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시기와 중간에 슬럼프도 많이 왔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완주를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역시 시간 투자를 하면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구나 싶기도 하고요. 함께 달려준 동기들에게 너무 고맙고 이제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SF 필름스쿨 화이팅!